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의 어떤 추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추세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객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에 대한 지표들부터 해서 특히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이번 주에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연설에서 이 거시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그리고 실업률, 이런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과거의 패턴들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 구간 파란색 선이 반감기 기점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두 차례의 사이클에서는 이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모두 다 반감기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에 벌써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반감기 전에 일시적인 펌핑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추세가 빨라지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유용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되는 MVRV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MVRV 지표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 2.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의 시작에서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컨트 분석에서는 MVRV 지표가 2를 넘어서는 이 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반감기의 어떤 대세 상승장 전에 일시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 대한 겁니다. 이게 A라고 표시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1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이탈하고 나서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는데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6개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1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요, 우리가 코로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이 일시적으로 돌파했던 구간들이라면은 과거 사이클에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와 또 완전히 달라진 구간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기관들이 유입이 됐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요, 이 구간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만약에 이번에는 정말로 구조적인 환경이 달라져서 이 조정 구간을 겪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MVRV 외에도 가격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들을 시사하는 시그널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었을 때 차익 실현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을 유발하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단기 거래자들의 미실현 수익률인데요. 이게 지금 45%를 넘어서고 있고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구간 동안에 이 구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요 구간에 이제 도달하는 그 순간들이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과열과 매도 압력 증가의 어떤 전조 신호로서 많이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수익 확보를 위해서 매도가 또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MVRV와 산출 원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겁니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가지고서 산출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미실현 수익률이 불장에 왔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수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단기적인 조정이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매입 구간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굳건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열과 관련된 또 다른 시그널들을 살펴보면은 펀딩 레이트가 2021년 4월 이후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펀딩 레이트가 높아지고 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롱 포지션 개설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움직임들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지금 국한이 되는 겁니다. 매도 압력이 단기 투자자들로부터는 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물량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유통량의 절반가량이 2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입니다. 지금 OTC에서 지금 물량이 다 바닥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블랙락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블랙락에다가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의 투심은요, 극도 탐욕 단계가 더 짙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들은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비트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흐름들은 상승의 추세들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표는 축적 주소 유입량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역사상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오로지 받을 목적, 계속해서 축적할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절대 지출하지 않는 말 그대로 축적 주소의 유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과 고래들은 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과거와는 사이클이 달라지고 있는 또 다른 증거로서는 지금 채굴자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굉장히 과잉 수익을 얻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굴자들이 이런 과잉 수익들을 갖다가 빨리 처분을 해서 이거를 반감기 이후에 어떤 채굴 비용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면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채굴자들이 내놓은 물량들을 어디서 받아가게 될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기관들이 바로바로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 ETF 효과에 의해서 지금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충분히 크게 조정이 왔어야 되는 구간인데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요, 지금 비트코인의 신고점이 놀랍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되고, 그거는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 시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본인들의 어떤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정식적으로 13개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기로 SEC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25%까지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게 되면은 기관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모건 스탠리가 이걸 담게 됨으로써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시작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계적인 어떤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은 더 희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지금 64K에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65K에는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간이 가장 중요한 또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지 구간은 요 하단까지는 뭐 뚜렷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고요. 52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일부분 매도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빨간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넣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던져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고래들과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평선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2MA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상향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RS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어떤 거래량도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63,000달러 부근에서 이 구간을 뚫고 다시 또 상향 돌파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64K와 65K를 순차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간은 65K를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70K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추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요 22MA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위치한 이 52K 아까 전에 매수벽도 굉장히 뚜렷했죠. 이 구간에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제 하루 동안에 좀 큰 무빙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대비했을 때는 소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자본의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URPD 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요 구간까지 지금 상향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61K 부근으로 해서 굉장히 두텁게 지지 구간들이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1에서 62K 정도 부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61K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구간의 어떤 지지를 더 굳건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지금 상단을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얕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언제든지 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65.9K까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의 어떤 지지대가 무너지게 됐을 때는 56K가 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52K 상간에 있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 하단에는 굉장히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단은 굉장히 옅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페넌트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70K 상단을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석 자체가 가격의 추세들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알려진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요 월봉에서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이 등장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월봉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시그널 중 하나라는 겁니다. 시작을 하거나 이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장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월봉에서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후에 이륙을 했다는 거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어떤가요? 하락 추세로 갈 이륙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 시작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초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이 채널을 지금 상승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게 되면은 요 구간에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대략 55K, 55,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까지 도달하면은 굉장히 또 비중 있게 물량들을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지난 시황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5% 정도 건강한 조정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해서 우상향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정 부분 조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건강한 조정들이 발생을 해야지 과도한 레버리지들을 다 청산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강한 조정 구간들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비중 있게 물량들을 더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까지들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해서 기사 하나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이 마켓 메이커와 XRP 가격을 조작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CEO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리플 내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